안녕하세요. 치유농업인 권상중의 치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치유 이야기 중에서 경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주 이야기는 감언사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이고요. 원래 경주 이야기를 하려면, 아니면 신라문화를 이야기하려면 경주 남산부터 이야기가 시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주 남산을 이해하지 않고는 신라문화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주 남산 이야기를 부터 해야 되는데, 막상 경주 남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벙벙해서, 그래서 우선 감언사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 경주 남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주 남산도 또 이게 워낙 유명한 산이라서 다 알고 계시지요.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지 알고 계시고 또 한두 번은 아마 와 보셨지 싶네요. 경주 남산은 정말 유명한 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요거 한번 짚고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좀 뭐 깊게 이야기하면 이 자체로 끝도 없는 이야기지만은 요걸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가 하면 경주 남산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를 살펴보면 돼요. 경주 남산 앞에는 좀 어마어마한 비중이 있는 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산인데, 이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선 백대 명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백대 명산은 산림청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아름다운 산 100개를 엄선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백등 안에 당당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가 국립공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 국립공원은, 그렇죠. 아무데나 붙을 수 있는 수식어는 아니죠. 물론 경주 남산 같은 경우는 사적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20개 안에 있을 겁니다. 제가 18개인가 그래 알고 있는데, 당당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수식어가 또 아주 자랑스러운 수식어인데, 유네스코에서 붙인 수식어가 있죠. 세계문화유산. 산치고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백다명산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 세 개가 동시에 붙어 있는 산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해보면 또 상당히 이제 거의 유일 내지 유의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이게 좀 독특한 수식어인데, 경주 남산은 이 산 자체가 사적지입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사적 제311호로 검색해 보시면 아마 경주 남산이라고 딱 나올 겁니다. 산 자체가 사적지로 돼 있다. 이거는 당연히 유일무이고 왜 붙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런 독특한, 그러니까 사적지 안에 수많은 사적지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산 자체가 어떤 사적지다 이런 수식어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추상적인 어떤 수식어들이지만은 어떤 불교 문화의 어떤 성지다, 성지라는 수식어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신라 문화의 어떤 뿌리다 이런 수식어도 붙어 있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수식어 하나 있잖아요. 노천박물관이다, 뚜껑 없는 박물관이다. 제가 숫자로 나열하기는 그렇지만은 수많은 문화재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개수보다는
신라인들이 왜 여기에 그만큼 많은 문화재들을 만들어야 했을까?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왔거든요. 하여튼 이 경주 남산에는 노천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문화재들이 많다. 이게 또 굉장히 특징이고, 그 외에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아름다운 산, 등산로가 다양한 산, 문화재가 많으니까 등산로가 다양할 수밖에 없죠. 산 자체는 조그만하지만. 그 다음에 이 특징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경주 남산은 산 전체가 이게 거의 소나무로 다 덮여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다시피 그 돌도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화강암 산에다가 소나무산, 요것도 좀 굉장히 특징인데, 아마 화강암과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하고 맞지 않나. 그래서 오면 좀 편안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고 또 여기 유명한 게 또 남산송이, 송이도 되게 유명합니다. 이런 등등, 또 그 어떤 수식어가 제가 지금 기억 못하는 수식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많이 붙어 있고요. 이 정도로 많이 붙어 있는 산은 아마 유일하죠. 그래서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산입니다. 자, 이런 경주 남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대부분 지금까지 어떤 붙어 있는 수식어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많고,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중요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해보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경주 남산의 어떤 첫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그 경주 남산을 신라문화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뿌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왜 뿌리인지, 어떻게 해서 뿌리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노 하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국립공원이고 세계문화유산이고 노천박물관도 그렇게 이게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떤 문화재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수식어가 가장 중요한데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번 상세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경주 남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이 비밀은 정말 중요한 비밀인데, 신라인들은 이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또 아주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문화라는 어떤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비밀이 신라 이전에도 있었고, 신라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라인에게 중요했듯이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도 잘 몰라요. 저는 여기 경주 남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경주 남산에 왜 오십니까? 라고 이래 물어보면 대부분 아까 등산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화재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 어떤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경주 남산에 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 느낌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그 이상한 느낌의 정체가 뭘까요? 물어보면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은 또 몰라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오면 좋다 라는 이야기 정도는 가끔씩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어떤 신라인들의 어떤 사고체계를 확 바꿨듯이 현대인들에게도 어떤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밀이지 않을까. 어떤 건강적인 측면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게 그 건강인에서 건강자유인이라는 경제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런 어떤 것들을 다 활용해서 저는 그렇게 놓고자 이래 하는데, 아마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그 정도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비밀이지 않는가, 그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어떤 비밀입니다. 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주 남산은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경주 남산 연구소를 비롯해요, 뭐 수많은 어떤 그런 단체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비밀을 모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주 남산의 가치를, 비밀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뭔지, 이 비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경주 남산을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첫 영상이고 첫 시작 부분인데, 제가 어디서 시작할까 이래 하다가 이 자리를 선택했거든요. 혹시 이 자리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 자리가 제가 하도 좋아서 여기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경주 남산이 신라문화의 뿌리인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는 또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리를 이쪽으로 왔거든요. 여기가 어디고 하면 이 숲속이라서 잘 모르겠죠. 여기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경상북도 치유농장입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때는 신라의 임금님들이 살았던 그 신라의 별궁자리입니다. 물론 신라가 여기에 별궁을 세운 목적은 나라의 어떤 안녕을 제사 지내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이고, 제가 이쪽으로 온 이유는 여기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경주 남산이 신라문화의 어떤 뿌리라는 부분하고 경주 남산의 어떤 비밀하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경주 남산이 신라문화의 어떤 뿌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뭐 공감을 하시죠? 뭐 아니다, 신라문화의 어떤 뿌리는 어떤 다른 데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떤 신라문화의 뿌리는 경주 남산이다, 이렇게 공통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에서는 조금 생각들이 다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게 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신라 문화가 경주 남산에서 출발을 했다, 그게 어떤 출발점이다, 그 다음에 많다, 그 다음에 어떤 빼어나다, 어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라는 나라가 경주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했고, 그러니까 신라 이전에 어떤 육보촌장들이 남산 주위에 살았고, 그 다음에 박혁거세나 그 안령 부인도 남산,
아시죠?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출발이 됐고, 그 어떤 건국도 초기 왕궁이 저 창림사라는 요 바로 한 1km 정도 요 산 너머에 있는데, 창림사라는 곳에서 어떤 그 도읍을 시작했고, 지금 본궁은 물론 저 반월성에 있지만은 그렇게 어떤 출발점이다. 또 경주 남산에는 문화재가 워낙 많다. 특히 어떤 뭐 다 있지만은 그 불교 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성지락할 정도로 많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되게 빼어나다. 그러니까 이게 신라 문화의 어떤 뿌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신라 문화를 또 한국 문화의 뿌리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까지 있는데, 이것까지는 뭐 제가 뭐 터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런 논리로 경주 남산이 신라 문화의 뿌리다.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하면 경주 남산이 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경주 남산이 신라인과 신라 문화를 만들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남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인도 없었고 신라 문화도 없었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 그 경주 남산이라는 산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따 그 이야기 하겠지만은,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신라인들은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알고 나니까 그 능력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라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사고 체계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생각, 사고 체계를 가진 신라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독특한 신라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맨 출발선상에 경주 남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주 남산이 신라 문화의 어떤 뿌리다. 저는 그런 논리로, 지금 그런 논리를 발견했고, 그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 논리에 대해서는 뭐 처음 듣는 논리죠. 이 논리는 뭐 어떤 책에도 없고 어떤 논문에도 없죠. 제가 발견한 논리고, 제가 지금 처음으로 물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정도가 되면 뭐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처럼 좀 의문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뭐 경주 남산이 신라 문화의 뿌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경주 남산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남산 때문에 어떤 문화가 생겨났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이 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의문들이, 관심이 가니까 이제 의문들이 생겨나는데, 대략 보면, 야, 그게 네 말 맞나? 진짜 경주 남산이라는 어떤 산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맞나? 뭐 대부분 산에 오면 뭐 산소도 있고 피톤치드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제가 그런 걸 가지고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그게 신라인을 확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건데, 그런 능력이 정말로 있느냐? 뭐 이게 궁금해질 거고, 그 다음에는, 자, 그게 뭔데? 우리 급하잖아요. 그거부터 빨리 말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게 뭔데? 뭐 어떤 이런 의문들. 그 다음에 제가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왜 그러면 니는 아는데 왜 나는 모르나? 니는 아는데 현대인들은 왜 모르나? 서두에도 경주 남산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데, 경주 남산에 오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모르고 너만 아느냐? 뭐 이런 것도 또 궁금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니 말 맞다, 인정한다. 그러면
과연 경주 남산이 신라인을 얼마나 바꿔놨는가.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그 고구려나 백제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을 기준을 했을 때 얼마만큼 다른가.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뭐 직설적으로 그러면 나는 여기 와서 변했느냐. 제가 여기 한 2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데 변했느냐.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질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벌써 할 이야기가 이만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많아졌는데, 니는 변했나? 이 부분부터, 저도 엄청 변했죠. 저는 인생 자체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왔어요. 우연히 여기 이 땅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좀 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변하고, 어떤 인생도 변하고, 이 신라인들하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신라인들도 이런 같은 선상에 놓고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부분인데, 신체적으로는 뭐 저는 뭐 건강해졌다라고 하는데, 술이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었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술 못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 아침부터 뭐 눈에 비는 대로 계속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술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도 있다 이야기하겠지만은 많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생이, 제가 우연히 여기 왔는데, 와서 이래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땅에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그걸 아는 순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이 뭐고 하면, 고대 중국인들도 알았고, 영국 왕실에서도 알았고, 가톨릭, 교황청에서도 이걸 다 알고 있었대요. 이거를,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만병통치약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고, 교황청이나 이런 데는 술이나 독에 취하지 않는다. 뭐, 옳은 이성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능력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땅에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자, 저는 현대인들을 다 환자라고 보거든요. 물론 정도의 차이만 있을지, 환자로 보는데, 자, 제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이 어떤 현대인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면 제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경상북도 치유농장까지 된 거고, 또 제가 그런 어떤 목표를 저는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건강하지 않는데 이거를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고, 최종 목표는 제가 그랬잖아요. 건강 자유인의 경지까지 올려놓겠다. 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됐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치유농업을 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확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니만 와 다른 사람을 모르고 니만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까 조금 전에 뭐 방금 이야기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현대인들도 아까 서대도 그래 했지만, 뭔가 모르게 이상한 기분 좋다, 이상한 느낌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실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몰라. 그러니까 왜 더 이상, 그거는 뭐 이따 또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아마 설명해야 안 되겠습니까? 니만 아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신라인들은 얼마나 다른가? 경주 남산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신라인들이 얼마나 바꿔놨나. 남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라인을 얼마나 바꿔놨느냐고, 신라인들 입장에서는 남산 때문에 얼마나 바뀌느냐 이건데, 이 부분은 대충 이제 감이 뭐 오시지요. 고구려나 백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신라인들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반은 인간의 영역에 있고 반은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 인간의 영역이다.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거고, 그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비과학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과학적인 영역도 발달되어 있지만 특히 신라인들은 그 비과학적인 영역, 신의 영역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우리가 신라를 알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보면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삼국사기는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고, 그래서 야사는 뭐 역사적 자료로서 그의 가치를 그렇게 안 주고 뭐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신라인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보는 데는 그 삼국유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삼국유사에 보면 기록을 쭉 보면 전부 거의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뭐고 과학적인 어떤 부분, 이거는 뭐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부분인데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 뭐 첨성대도 그렇고 불국사도 그렇고 뭐 석굴암도 그렇고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현대 과학으로 접목을 시켜 보니까 정말로 놀랄만한 어떤 과학 기술들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라의 어떤 물건들은 대부분 국보 아니면 보물이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제 느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보나 보물의 절반이 나는 신라 문화의 거다, 저는 이렇게 뭐 대충 감 잡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빼어나거든요. 그 첨성대만 하더라도 그게 뭐 최초의 어떤 뭐 전문을 이래 뭐 관측할 수 있는 어떤 그거다, 물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 내용은 모르겠고, 그게 지금 2000년 가까이 됐다 하는데 그게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기술들만 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불국사 그 청궁고 백운교 뭐 초등학교 수학여행단이 초등학생이 선생님 이거 왜 이랬어요 궁금해가 발견됐다 하는데, 그거 하나 축조하는 기술들이 그 상상도 못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탑도, 다보탑 석가탑도 어떤 탑 하나 세우는 게 어떤 부처님의 어떤 교리를 거기에 탑으로 형상화시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석굴암도 그렇잖아요. 어떤 본전부를 하나 앉힌 게 아니라 어떤 우주를 앉힌 뭐 어떤 그런 거. 참 이런 이야기는 뭐 끝도 없이 정말로, 그죠? 그게 이제 어떤 신라 문화의 어떤 우수성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 비과학적인, 이거는 뭐 이게 사실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초대 왕, 물론 뭐 신라의 역사가 그 육부촌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뭐 촌장들의 시조, 그 다음에 신라의 어떤 왕들의 어떤 시조들, 저것만 저 아버지는 모르고 전부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아래에서 나오고 뭐 어떻게 저쩌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신화가 굉장히 많고, 삼기 삼보, 그러니까 박혁급세 때부터 검척이라는 신비한 물건을 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어떤 그런 이야기가 늘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초대 왕부터 거의 통일, 신문왕 삼기 중에 하나인 만파식적도 삼국 통일을 해낸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 때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무왕도 엄청나게 그런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고 신문왕도 그런 발달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쭉 연결되고, 역대 왕들이나 뭐 그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없는 게 없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려진 그 뭐고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뭐 세 가지 어떤 미래를 예측한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어떤 뭐 굉장히 많다. 그 뭐 귀신 이야기, 뭐 신선 이야기, 뭐 불교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그 하여튼 굉장히 많다.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됐다. 뭐 그런 거고. 그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제가 또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시간 되면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저 사상 쪽에서도 우리가 좀 교과서에 자주 이래 언급되는 게 뭐 화백제도라든지 뭐 골품제도, 화랑도, 또 불교 이런 어떤 사고들도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어떤 그런 것보다 정말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 아닙니까? 특별한 사고잖아요. 이 화랑도도 그 어떤 뭐 교육기관이다, 뭐 수련기관이다 이렇게 뭐 어떤 정의를 내리지만은 화랑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이게 그 뭐 얼마 전에 드라마로도 그 소개된 그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남편이 몇 명이나 되고 뭐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생활들. 이게 그 한 사람의 어떤 일탈이 아니라 그 신라의 어떤 문화였거든요. 그 신라인들은 다 그렇게 했다고. 그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할지는 몰라도 그게 그들의 어떤 삶이고 문화였다니까.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게 좀 특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거는 뭐 그 다른 사람들 평가할 거고 그런 거를 갖고 있었다. 뭐 하여튼 귀신은 그냥 뭐 참는 뭐 그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쪽으로 하여튼 발달됐다. 그러니까 그 고구려하고는 백제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자 이게 역사적으로 결과치는 어떠냐? 결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 못 가서 망해야지요. 그런데 이 신라라는 나라가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천년왕조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게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천년왕조를 만든 어떤 국가가 뭐 5손가락 안에 든다 하는데 물론 천년에 뭐 몇 년 빠지잖아 이렇게 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천년왕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고들 때문에 천년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군사 외교적으로는 어때요? 가장 늦게 국가가 출발했지만은 결국은 고구려를 정리를 하고 백제도 정리하고 그 당나라하고 결국은 당나라하고 붙어가지고 당나라까지 다 해결을 붙어가 이겼잖아요. 그 제 어떤 그 경주 이야기 첫 번째 가문사에도 뭐 그런 게 이제 좀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그 당나라하고 붙을 때 뭐 어떤 그런 전술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당나라의 어떤 배를 깔아차 버렸단 말입니다. 어떤 그런 결과치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주변에서 어떤 주도적인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문화적으로도 그 신라 문화는 머리 뽀글뽀글한 사람도 있고 코가 크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실크로드의 어떤 출발점이자 어떤 종착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교류도 활발했고 뭐 서역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하고 그래 지금 살펴본 어떤 그런 유흥무형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고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는 그와 신라의 어떤 수도의 모습을 비교하는데 뭐 거의 한 20만 호, 17만 뭐 몇 호가 있고 기아집이 뭐 부르사까지 처마가 맞닿아 있고 그 수도로 밥을 해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그런 어떤 사고 그런 거 어떤 풍요롭고 천년왕조를 누리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만든 어떤 이 모든 결과치의 어떤 출발점이 경주 남산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 남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주남산이 어떤 신라 문화의 뿌리이기도 하고 불교 문화에서는 어떤 성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경주남산을 모르면 신라 문화를 이해하기 힘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주남산이란 이렇게 정리하면 신라 문화를 열어볼 수 있는 열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마 좀 와닿지 싶어요. 그러니까 경주남산을 모르고는 반대로 경주남산을 이해하면 신라인들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읽힌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나면 신라의 별궁을 왜 이 자리에 앉혔는가? 여기에는 이 경주남산을 왜 불국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그 가문사도 그렇고 사천왕사도 그렇고 신라인들의 어떤 행동 양식들이 이제 읽혀진다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비밀을 알고 나니까 신라인들의 어떤 신라의 역사들이 쫙 실타래처럼 풀려버리더라는 거죠. 좀 굉장하죠. 저도 이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리라고는 사실 저도 이게 상상도 못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이런 내용도 사실 전혀 몰랐어요. 어떤 누군가가 이 남산을 연구하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제가 도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주남산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진짜 주장하고 싶은 거는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서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현대인들의 어떤 건강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신라인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럼 신라인들하고 경주남산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 역사가 딱딱딱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신라 이전에 청동기도 있고 뭐 그전 역사도 있었지만은 뭐 청동기 물론 유적도 있고 청동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라 이전에도 이 경주남산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하면 어떤 유산들, 청동기 문화나 이런 흔적도 있지만은 그 성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민간 신앙의 형태인데, 돌에 이게 기원하면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갈다 보니까 돌에 이렇게 홈이 파진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성혈이라고 하는데, 이 성혈의 흔적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다 보이는데, 이게 경주 남산에도 있다. 그래서, 그 신라 이전에도 어떤 그 민간 신앙의 어떤 요람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부촌장들이 그 신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박혁거세나 그 육부촌장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눈에 이 경주남산은 어떤 산이었을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경주남산이 아까 그랬잖아요. 노천박물관이고 등산로도 많고 산도 이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신라 시대, 그러니까 박혁거세나 육부촌장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잖아. 완전히 산만 있고, 굳이 따라면 청동기 문화의 어떤 흔적들이나 성혈의 흔적만 있을 뿐이고, 그냥 그 산 그 자체로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런 것만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라인들 눈에도, 신라인들의 어떤 몸에도 이 경주남산에 살아보니까, 경주남산에 와보니까 어떤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났다.
신비로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주 남산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게 신비로운 산이었다, 신비로운 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경주 남산에 태어나고 살았고, 그래서 여기가 어떤 물건을 많이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산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을 신라인들도 알았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이건데, 물론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자료에는 없죠.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제가 경험한 건데, 그러니까 저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사실 저밖에 없어요. 왜 너만 아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이,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왔다고 하지만은, 여기 와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한 게 사실 캠핑장이라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치유농장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캠핑장이나 치유농장은 사람들이 오는 구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제 혼자만 살았으면 이런 논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어떤 경험한 바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런 느낌들을 통계를 제가 집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떤 행운이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딱 들어오면 뭔가 이상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귀에 민감하신 분들은 억합니다. 억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자주 있는데, 이렇게 단체가 와버리면 그 중에 한두 분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 게 그냥 잠시 있었는데, 머리 아픈 게 어디 갔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특히 캠핑장 할 때 1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캠핑족들은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이나 그 이하 애들이 많은데, 요즘 애들은 아토피가 많잖아요. 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 물론 다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다 박사시겠지만은 이게 환경병이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이게 끄덕끄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데 이런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루 자고 나니까 완전히 끄덕끄덕해지더라,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 자연에 오니까 그렇겠지.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현상들을 알고 나중에 그런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는 어떤 원인 물질, 난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제 확 풀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숙면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요즘 배변이 좀 힘든 사람들도 굉장히, 어떤 음식 관련해서 좀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시원하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 하다고.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마다 다 일어났는데 집계가 안 되면 제가 몰랐을 텐데, 제가 집계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게 집계된 상태에서 원인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렇지라고 이제 파고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시 신라인들한테 아토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신라인들에게도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게 어떤 느낌이 왔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면,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이 비밀이, 그러니까 신라 이전에도 있었고, 신라 시대에도 있었고, 현재 지금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보면, 자, 이거를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거는 이따 이제 비밀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저 일본 쪽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어떤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해서 이게 인정이 된 거죠. 됐고 자, 그러면 자, 이게 신비한 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주력 사상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 경주 남산에는 신라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이고 부처가 살고 있는 산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처 같은 경우도 그 바위에 불상들을 그렇게 많이 조성을 했잖아요. 그거는 그 바위에 숨어 있는 부처를 신라인의 어떤 조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뭐 말을 하는데, 그렇게 그 다음에 신선 같은 경우도 등산을 하시다 보면 어디 뭐 여러 편말이 붙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 무슨 신선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뭐 이런 이야기, 신선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참 많아요. 어디 꼴짝꼴짝마다 없는 데가 없다고. 그 당장님 밑에 포석정 그 별궁에도 그 어무산신이라는 그 흥강왕 때 신선이 내려와서 춤을 추고 뭐 어떻게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럼 이제 건너 어디 서출지 거기에도 보면 뭐 까마귀가 어떻고 쥐가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선이 연못 속에서 글을 바치잖아요. 그 글이 나왔다 해서 출지인데, 그래서 왕궁에 뭐 검은고 값을 쏴라 라는 글이 적혀 있고 쏴보니까 거기에 뭐 성녀하고 궁녀하고 뭐 어떤 불륜관계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 경주 남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핵심이 뭐가 하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신라의 신선 부처, 그게 경주 남산에 있는 신선이나 부처는 그 숨어가지고 저것끼리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산에서 살면서 이 신라인들을 굽어 살피고 있다는 거죠. 굽어 살펴보고 있다가 신라인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불현듯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불현듯이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거든. 자, 이게, 만약에, 내가 어릴 때 내 뒤에 우리 형이 하나 있다.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형이 뒤에서 봐주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 신라인들 입장에서는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 형이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신선이나 부처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없어지고 스케일이 커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논리적으로 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에 나가. 전쟁에 나가면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죽을지 살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전쟁에 가는데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라면 얼마나 용감해지겠습니까? 그 임전무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게 좀 두렵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밀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 신선이나 부처가 내려다보고 있다고. 그리고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되고 비밀이
비밀을 내가 만들 수도 없잖아요. 이게 또, 뭡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거. 그 말이 이때 신라시대 때 나왔잖아요. 무슨 왕 때입니까? 귀가 뭐 이렇게 좀 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대나무 숲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퍼져나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어떤 묘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신라인들만의 어떤 특별한 사고 체계가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의 사고 체계가, 신라인들은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봤을 때는 특별한데, 이게 특별한 사고 체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진 거라는 이야기죠. 좀 어떻습니까? 좀 허황할 수도 있고, 워낙 또 처음 들으니까 좀 허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반은 못 믿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워낙 중요한 이야기고, 또 현대인들에게, 또 제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듯이 현대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는 그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남산의 비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지금까지 장황하게 떠들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 비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 가죠. 또 좀 너무 길어진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긴 시간 횡설수설했는데 좀 들어주시가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